천년고도 경주를 무대로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김경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전 세계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됐어요. 네, 맞습니다. 6년 4개월 만의 만남이었고 두 강대국 정상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는데 그 부산에서 열린 나레마루라는 곳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떤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다는 게 좀 보기 놀라웠고. 회담 장소가 많이 좁았군요. 네, 많이 좁았습니다. 네. 그 기라성 같은 여러 이중의 인물들이 앉아 있는데 거의 회담장이 꽉 찰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취재진이 들어가기도 좀 어려워 보였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일단은 두 정상의 합의로 뭐 미중 갈등이 해결됐다거나 뭐 큰 틀의 화해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있었던 갈등을 좀 유예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실제로 네. 미중이 끊임없이 협상을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가 그 내용을 미중 정상이 확인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이야기했다가 1년 동안 유예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고 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다시 재개하기로 중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반면 펜타닐을 두고 관세를 매겼던 걸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이 된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관세 협상의 가장 핵심은 현금 2천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고 네. 그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약간 이견이 보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소고기 시장은 전혀 개방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완이 협상을 진행 중인데 타이완과 비교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네.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자신의 SNS에 한국이 100%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협상 내용에 반도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단 한미가 협상을 한 부분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축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서화돼서 정리된 MOU 체결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팩트시트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거든요. 이제 마지막 문구 조율 같은 걸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결과가 도출되면 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100% 시장 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레토릭으로 계속 이야기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서화가 돼야지 그 내용을 보고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후속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갖는 의미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핵을 동력으로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무제한 아주 오랜 기간 잠항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걸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거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해군 참모총장한테 물어봤더니 국회에서 건조에는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걸리네요. 네, 이제 보통 3척에서 4척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니까 이제 언제 착수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북한이나 중국 방어에도 효과적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네. 좀 이게 국제 관계에도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디젤 엔진 잠수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된 게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완성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언급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상견례 성격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땠다고 하나요? 지금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동시 통역이 아니라 순차 통역이었기 때문에 통역 시간을 빼면 대략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거니까 네. 정말 깊이 있는 의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취임하고 만나는 첫 상견례 자리니까 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큰 틀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상견례 성격으로 좀 서로의 좀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일본 총리기도 하고 또 워낙 강경한 보수파라고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 강경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예를 들면 뭐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예. 그리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배를 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총리가 되고 나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뭐 김을 좋아한다, 화장품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놨던 어떤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을 다카이치 총리가 이어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양국 정상들의 친밀감이 오늘 정상회담 통해서 또 한 단계 좀 상승됐기를 좀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죠. 본회의가 시작되잖아요. 남은 외교 일정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며칠 동안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21개 회원이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다가 에이펙 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 동안 모두 함께 모여서 결론을 짓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7일과 28일에는 국장급의 회의가 열렸고요. 그 내용이 보고돼서 이제 어제와 오늘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 에이펙의 하이라이트죠. 정상의 모임이 있는데 그 정상의 모임의 결과를 도출해서 경주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주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21개 회원 중 그 누구 하나도 이 문구에 반대하는 게 있으면 넣지 못하는 만장일치의 형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21개 나라의 대표들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마도 경주 선언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이 디테일을 조정 중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외교부 김경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